그래서 이제 웬만한 리스크는 블랙스완이 아닌데 우리한테는 이게 사상 초유의 그레이스완이 될 수 있다. 오늘 행사가 하나 있어서 나가려는 길에 지금 꼭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하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 혹은 대한민국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 하향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얘기 드렸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제가 괜히 허튼 소리해서 쓸데없는 기후였다고 욕을 먹고 그냥 넘어가는 게 가장 해피한, 지난 8월에 국제 신평사 중에 하나죠. 무디스, S&P, 피치 이 세 개가 국제 3대 신평사인데 이 중에 하나인 피치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습니다. 일본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먼저 후려치고 나서 딱 한 달 만에 미국까지 손을 댔는데요. 이유는 당연히 지금 코비드-19 이걸로 인한 경기 하락폭이 가파르다. 그리고 소비와 투자가 동시에 위축됐고 해외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수출 급감도 역시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여기다가 재정적자 확대, 공공부채 증가세 또한 내년까지 멈출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런 근거를 댔는데 들어보니까 소비하고 투자 동시 위축, 해외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수출도 급감, 여기다 정부 공공부채, 이게 다 우리나라 얘기 아니에요? 국가 이름만 코리아로 바꾸면 누가 봐도 문장이 어색하지 않을, 우리는 공공부채에다가 가계부채 그리고 신용대출까지 혹이 한 2개 정도 더 있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 2020년 9월달 시점에서 보면은 야, 코비드-19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또 추석 앞두고 가급적이면 이제 경기에 대해서 희망적인 얘기만 하려고 정부에서도 분위기 좋게 조성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무슨 한국 신용등급 부정적 강등에 대한 헛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 신용등급 전망조차도 부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사상 유례 없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리스크가 우리한테 찾아올 수 있다는 건데요. 일단 피치사 기준으로 보면은 한국 신용등급이 현재 일본보다 2단계 더 높아요.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이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이벤트를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IMF 때는 어땠느냐? IMF 때 피치사는 한국 신용등급을 처음 낸 게 싱글 B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1년도 안 돼서 더블 B 플러스로 상향했고 그 뒤로 쭉 계속 계단식으로 올라가기만 하다가 2002년 한일 월드컵 끝나자마자 드디어 A로 상향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2002년도니까 지금 2020년까지 그 위로 2단계가 이제 더 올라가서 현재 더블 A 마이너스를 한 8년째 유지 중입니다. 이 정도 신용등급은 사실 일본보다 2단계 높고 서방 선진국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수준이라 괜찮은데 문제는 한국 신용등급이 한 방에 강등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진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 그럴 가능성은 진짜 없다고 보는데 대신에 지금 신용등급 전망이 안정적인데 이게 만약에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한테는 사실상 신용등급이 깎인 거나 강등된 거나 후려친 거나 마찬가지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솔직히 지금 한국 정부 부채 문제 때문에 나라 안팎이 좀 시끄럽죠. 4차 추경으로 물론 소외계층의 추석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 좋고 1조 원 정도의 재정을 마련해서 전 국민의 통신비 2만 원 지원하겠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평가는 어떠냐? 솔직히 반가워하지 않죠. 당장 주식시장만 봐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직도 지금 순매수로 복귀할 기미가 안 보이고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 8월 한 달 동안에만 한국 증시에서 순매도가 23억 달러 잡혔습니다. 우리 돈으로 2조 8천억 원을 8월 한 달 동안 매도한 건데요. 물론 아직까지 한국 증시에 보면 매일매일 그날 또 종목에 따라서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도 있지만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한국 증시에 기존의 뭐 디스카운트 메리트라든지 한국 경제가 제일 먼저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 가파르게 회복될 것 같다든지 뭐 이런 희망은 사실상 지금 조금 제한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바로 외국인들의 시각인데 물론 코스피 지수는 오늘 현재 2,400포인트를 돌파해가지고 연고점까지 와 있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코스피 지수 1,400 왔다 갔다 하고 정말 세상이 다 끝날 것처럼 했을 때 비하면 진짜로 완전 천지가 개벽한 수준이기는 한데 문제는 이 코스피 2,400포인트 외국인하고 기관은 계속 틈나는 대로 비중 축소로 일관해 왔고요.
전부 개인들이 이거 받아낸 자금이라는 거죠. 동학개미운동 지지합니다. 스마트 개미들 응원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저금리 기조에 그야말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신용대출로까지 주식을 쓸어담고 있는 이제 이런 현상에 대해서 B2는 이제 보편 일상화된 금융생활의 트렌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한국 기준금리가 0.5%입니다. 와, 금리 싸다. 이 정도면 뭘 해도 이자만큼 못 벌겠느냐. 당장 이럴 때 대출 내가지고 그 돈으로 주식 사고 뭐라도 재테크해서 불리자.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오죽하면, 지금 오죽 경기 하방 압력이 높다고 보고 오죽 경제 추락 위험이 높으면 기준금리를 0.5% 건국 이래 최저 수준까지 떨어뜨려 놨겠느냐 라고 생각해야죠. 최근에 한국 정부 부채 때문에 나라 안팎이 시끄러운 것도 사실이고, 외국인은 일단 주식시장에서만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크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걸로, 돈을 많이 써서가 아니라 정부의 지금 의도대로 이게 마중물이 돼서 나중엔 다 큰 수익과 성장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외국인은 적어도 인정하고 있지 않는 듯하죠. 9월 5일날 신용평가사 피치사가 우리나라 홍남기 경제부총리하고 화상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매년 9월달이나 10월달 정도에 항상 이 피치가 한국 정부하고 연례 회의를 가지는데,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조금 시기가 빨랐어요. 어떨 때는 10월 초에도 할 때도 있고 9월 말에 할 때도 있는데, 이번에는 9월 바로 첫째 주에 했으니까요. 이 자리에서 피치사가 대한민국 신용등급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전해지지만, 한국의 방역 성공이 경제 회복의 대전제다라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발언을 상당히 중량감 있게 받아들였다고 해요. 또 주의를 기울였고, 방역 성공이 결국 하반기 그리고 연말 그리고 이어지는 내년 경제 회복의 대전제라는 말. 일단 지금으로 봐서는 2차 팬데믹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거리를 둔 채로 방역이 그 전보다는 조금 성공적으로 잡히는 느낌이 들고 있죠. 근데 최근에 피치사가 터키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으로 깎았고요. 그 다음에 무디스는 칠레, 이런 식으로 지금 국제 신평사들이 신흥국 신용등급 전망을 전부 다 지금 후려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우리나라하고는 경제 규모라든가 그다음에 정부 재정 적자 비율 그다음에 그 나라의 어떤 경제를 이끌고 갈, 우리로 치면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기업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제 이런 측면의 단순 비교로 해서는 물론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큰 차이가 있는 나라들이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신용평가사들이 그야말로 여기는 상조회사 같은, 너무 금융시장이 평화로울 때는 만약을 대비하세요, 이렇게 좋을 때 우산을 준비하세요 라고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피그스 국가들 한참 난리 났었을 때, 남유럽 재정위기 이럴 때는 이제 막 겁주고 우는 사람 뺨 때리면서 또 영업을 하는 곳이 이 신용평가사입니다. 이런 국제 신평사들이 최근에 신흥국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으로 뒤집으면서 압박하기 시작했고요. 좀 있으면 이제 육개장 좀 많이 팔리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대비해서 나쁠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물론 신흥국 클래스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긴 하지만은요. 지난달에 무디스 보고서를 봤더니 한국 신용카드사들, 여기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어요. 만약에 한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려면은 먼저 부정적 관찰 대상에 일단 들어가게 되고요. 그 전에 보통 카드사나 지방은행 이쪽에 먼저 경고음이 발생하는 게 좀 일반적이긴 하거든요. IMF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 무디스에서 내놓은 한국 신용카드사들에 대한 리포트를 조금 주의 깊게 봤는데, 일단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설명 자체는 상당히 좀 제네럴한, 보편 타당한 이유입니다. 한국 신용카드사들은 코로나 이후 주로 해외에서 ABS를 많이 발행했는데, ABS가 이제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해외에서 자금을 많이 조달했는데, 이걸 지적하면서 당시 무디스도 당연히 한국 카드사들이 발행하는 ABS에 투자 등급을 부여했는데 상당히 높은 등급에, 그러니까 신용보증기관이나 이런 데 필요 없이 그냥 자체 신용등급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등급을 이들 한국 카드사들의 ABS에 부여를 해줬지만, 이번에는 앞으로가 중요하다라고 언급했어요. 왜? 한국의 경기 둔화가 깊고 지금보다 폭은 더 깊어지고 기간은 더 오래 간다 그러면 이 한국 신용카드 사용자들, 소지자들의 부채 상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채무 불이행도 리스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경고까지는 아니고 약간
이럴 수 있다. 가정보다는 조금 워딩이 세고 뭔가 주의 환기 정도의 느낌으로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도 무디스는 최근에 또 국내 지방은행들의 신용등급을 미세 조정을 했는데요. 부산은행하고 대구은행, 경남은행 이렇게 세 군데는 부정적으로, 그 다음에 제주은행하고 IBK 투자증권은 안정적으로 신용 전망을 이제 조정해줬습니다. 원래 이 5개 기관 다 모두 부정적 관찰 대상이었는데 이렇게 3대2로 부정적 3, 안정적 2 비율로 갈라놓은 거죠. 여기도 또 근거는 있습니다. 코비드 19의 부정적 영향이 언제까지 갈지 현재로선 가늠하기 힘들다. 요거 일반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기업 유동성 지원으로 일부 상쇄가 됐다. 이거 맞는 말이죠. 자동차 부품사들 그리고 지금 소부장 기업들이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기 지방은행들 그 중소기업 노출, 그 신용 익스포저라고 하죠. 여신 대출 그리고 부채 노출에 대한 리스크도 정부의 어떤 유동성 지원으로 같이 감소를 했다. 이건 상당히 좀 긍정적인 효과. 그리고 이제 이들 그 지방은행들의 자산 건전성하고 수익성에도 당연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근데 문제는 한국 신용등급이 갑자기 한 방에 강등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만약에 한국 신용등급이 위험하다고 하면은 먼저 부정적 관찰 대상에 들어가는데, 신용등급 자체의 강등보다 부정적 관찰 대상에 들어가기만 했다고 뉴스만 나와도 시장이 받을 그 충격이 도저히 저는 가늠을 못하겠어요. 이거 그야말로 전례가 없는, 사례가 없고 이전에는 우리가 뭐 참고할 만한 그런 비슷한 사례가 없는 사상 초유의 그야말로 이제 한국 금융시장의 블랙스완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물론 현재 한국 신용등급의 현 주소는 상당히 안정적인 것도 맞고 등급도 높습니다. 피치사 기준으로 보면은 AA 마이너스거든요. 그야말로 선진국 수준이에요. 우리나라 국채 신용등급이 영국, 프랑스, 벨기에 이런 유럽 선진국들하고 같은 수준이에요. 아시아권에서는 홍콩하고 대만하고 우리나라하고 동급이고요. 근데 우리나라만 뭐 현재 코비드 19 영향을 혼자 다 받고 있느냐? 물론 아니죠. 올해 글로벌 경제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가 마이너스 3.8%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글로벌 평균보다는 훨씬 양호하다고 볼 수 있죠. 미국이 마이너스 4.7%, 유로존은 마이너스 7.5%, 일본이 마이너스 5.3% 올해 GDP 성장 전망인데요. 한국 GDP 성장률 전망치가 마이너스 1.3이니까 뭐 글로벌 성장 전망치 마이너스 3.8%보다 마이너스 폭이 3분의 1밖에 안 되고, 뭐 미국, 유로존, 일본에 비하면 그야말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야말로 경기 위축의 폭도 적다고 볼 수 있는데, 대신에 문제는 정부 공공부채. 그렇게 이전 정권만 해도 40%를 넘으면 큰일 난다고 재앙이라고 했었던 GDP 대비 부채 비중이 이번 4차 추경까지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연말에 또 경기 부양 자금 또 나가고, 이것까지 다 감안하면 결국 올해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중이 45%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바로 이 대목이 상당히 좀 불리한 점이라고 봐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 성장률이 덜 떨어지는 것까진 좋은데 부채 증가의 속도가 이렇게 빠르다는 거는 신용평가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기에 딱 안성맞춤인 대목이거든요. 지난 9월 5일 피치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하고 연례회담 가졌고, 통상 이렇게 연례회담 뒤로부터 한 달에서 길면 2달 내에 신용등급이 리레이팅이 됩니다. 즉 우리말로 새로 고침이 된다는 건데, 현재로서는 한국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한 방에 강등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낮지도 않아요. 한국 신용등급 자체가 한 방에 떨어지는 일은 당연히 있을 수 없겠고, 대신에 신용등급 전망이 현재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뀌기만 해도 이거 우리한테는 생전 처음 보는 블랙스완도 아니고요. 블랙스완급은 IMF니까 우리 이미 외환 보유고 많이 쌓아놨고, 그 다음에 그때 문제가 됐던 금융권 부실 이런 거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기업들의 부채 비율도 코스피 상장사 평균 120% 정도니까 그때 400%에 비하면 훨씬 많이 재정 건전성 확보돼 있죠. 그러니까 블랙스완도 아니고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생전 처음 보는 그레이스완. 그러니까 백조는 아니고 흑조도 아닌 회색조 정도. 왜 이미 시장에 노출된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리스 디폴트 선언한다, 막 남유럽 재정위기 때 피그스 국가들 다 도미노처럼 쓰러진다,
막 겁주고 난리 났을 때 골드만삭스가 그리스 국채에 왕창 사들여가지고 돈 엄청 수익 엄청 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웬만한 리스크는 블랙스완이 아닌데 우리한테는 이게 사상 초유의 그레이 스완이 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방송을 찍고 저는 이제 행사에 참여하겠지만 제가 틀려서 저 혼자 그냥 욕 왕창 먹고 넘어가는 게 저로서는 제일 해피한 시나리오입니다. 오늘 영상도 이렇게 함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국 신용등급에 대한 해외 시각이나 그리고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지속적으로 팔로우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던 오빠 김희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